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코로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폐렴을 먼저 걸리게 되면은 따라서 2차에 세균성 폐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세균성 폐렴이 따라올 때는 지금처럼 폐렴 사슬알균이 두 번째 2차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백신이 없다, 치료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폐렴의 원인이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니까 바이러스성 폐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 원인균에 따라서 세균이 만들었다면 세균성 폐렴, 예. 바이러스가 폐렴을 만들었다면 이제 바이러스 폐렴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코로나는 보시다시피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익숙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폐 질환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게 독감이 단순히 독감이 아니라 폐렴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이 제일 흔하죠, 우리한테. 그다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메르스가 있었고 그보다 또 더 앞에는 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메르스, 사스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 폐렴이고요. 이제 이 바이러스 폐렴이 바이러스 질환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옮기는가? 이 시기별로 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막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고요. 증상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전신 증상, 즉 열이나 뭐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게 있는 증상이고 회복기는 글자 그대로 좋아지는 시기죠. 근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을 때만 남한테 옮길 수 있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코로나는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기에 전파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지금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에도 전파력이 있고요. 지금은 회복기에도 전파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검사 양성이다 뭐 이런 네.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 잠복기 중에는 잠복기 처음부터 이게 전파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잠복기에서 정상기로 넘어가는 저 후반기, 저때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없어서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증상 감염기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증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증상이 없는데 다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다 옮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다 감염시킨다는 뜻이고요.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 못 찾아요.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못 찾습니다. 결국 방역이 어렵다. 네. 이런 큰 이 예방 차원까지 문제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우리나라 전체 자료입니다. 이게 4월 23일 정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대가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 50대, 뭐 40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까지가 환자가 좀 많고 70대 이상은 환자가 좀 작아요. 발생은.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보면은 전부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노인분들. 50대 이상부터 분들이 이제 있죠, 예. 다 이게 사망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우리 폐렴의 감염이나 이 사망자의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폐 염증이 생겨서 폐렴 아닌가요? 위험한 병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아주 가볍게 감기 정도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폐렴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우한 폐렴